구글이 10에 25제곱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가 장착됐는데요. 실제 해결 사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양자 암호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암호 기술 해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슈레이다. 오늘도 두 분의 파트너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박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또 이게 양자 컴퓨팅 요게 또 이제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뭔가 이제 실체를 내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글 주가도 뭐 어제 그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와 이제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우리 쪽은 또 상황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 파트너께서는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이슈가 좀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아무래도 좀 그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이슈가 이제 이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구글이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제 100회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구글이 보유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프론티어가 이 100년에 걸려 풀 수 있는 문제를 이 구글이 새롭게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5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성능 실험은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용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성능 실험은 이제 내년까지 이제 지속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제 실제 문제 사례를 실질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내년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안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제까지 만약에 내년에 해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네. 실제로 지금 이용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네. 한국도 지금 빠르게 이 양자 쪽을 좀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제 2022년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을 한 후 이 국가 양자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올해는 양자 이니셔티브 선언과 그리고 양자 과학 기술 및 산업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 초에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이제 시연을 하였고, 2026년까지 490억을 투자해서 50큐피트를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2031년까지 1000큐피트급, 그리고 2035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반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블록체인까지도 암호화 기술이 이제 해킹을 이제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가상화폐 쪽도 다소 조금 이제 보안이 이제 취약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요즘에 비트코인 쪽이 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도 그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쭉 이제 오늘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를 가져오신 박정식 좀 파트너 말씀을 쭉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기술 개발에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 좀 되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제 좀 늦었죠. 우리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우리가 또 빠르게 잘 따라가니까요. 우리도 좀 우리 기업들도 뭔가 실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곧 개발이나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 3사가 있습니다. 이 통신 3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금 협력기관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어제 반등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CS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이제는 9,300원대의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엑스게이트 역시나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어제 시장의 매수세가 양자 컴퓨터로 강하게 쏠려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의 반등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어제 급등을 하면서 기관은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을 때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연구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보안 솔루션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역시나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전일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중계기 관련 기업이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중계기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파이 자체가 한 3위권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실적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 보안 솔루션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살짝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에요?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을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이제 선정을 해놨더니 이제 시간 외로 또 이게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를 일단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좀 시초 급등력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무선 통신 분야의 이제 중계기랑 그리고 또 이제 광정손 장비 그리고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이고 이 통신 장비 회사들 중에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이제 SK텔레콤과 이제 5G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양자 암호화 유선 전송 장비를 같이 이제 개발을 했던 전력도 있고요. 예. 또 거기다가 국내 대표 이 동형 암호 스타트업인 크립토랩에 투자를 해서 지분 1% 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 주로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 크립토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내성 암호 관련 사업을 같이 또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같이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양자 보안 관련으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보안 네. 쪽으로 특히. 네. 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 뭐 솔리드가 이제 정치 테마 쪽하고도 살짝 엮여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어제 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와서 오늘은 한 5,700원 자리를 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5,700원 이상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잘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 한 6,100원 그리고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 6,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는데 혹여 이제 솔리드가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좀 접근하기 어렵다. 나는 이제 다른 양자 보안 관련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코이버도 현재 지금 상승력이 양자 관련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양자키 기반의 200GB 암호화 모듈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위버. 네. 예. 코위버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솔리드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재명 테마주하고도 연관돼 있다. 이 말씀도 좀 준비를 하셨네요. 자, 양자 컴퓨팅 관련 중에서 또 양자 암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솔리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코이버도 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얘기하세요? 네, 저도 이제 양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양자 암호화 관련되어 우리는 있는 그쪽이군요. 네, 네. 종목들 테마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인데요. 이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주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안 쪽에서 보안 쪽에서. 네, 근데 네. 보안 쪽에서도 사업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자 암호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래도 보안 쪽에서는 꽤나 이제 대장주로서 항상 이름을 올렸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고객사만 하더라도 3,5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상장사 중에서는 안랩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또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고 사이즈가 좀 있군요. 네, 예. 실제로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보안 관련 기업이 이렇게 매출 실적이 성장세가 좋아? 싶을 정도로
매출액이 매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021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또 333억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의 이제 주가 같이 함께 보시면서 왜 제가 이제 대장격의 종목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7년도에서 18년도 경에 드림 시큐리티 시세가 가장 좀 강력하게 나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또 비트코인 열풍이 한번 크게 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은 또 블록체인이랑 관련성이 있고 그렇죠. 블록체인도 당연히 이제 보안 암호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고 이후에는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다시 좀 되돌림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는 약 한 2년 정도 횡보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림 시큐리티가 왜 이 양자 암호 쪽과 관련이 있냐 싶으실 것 같은데요. 드림 시큐리티가 기존에 이제 2017년도 경에는요. 양자 암호 기술 활용 암호기술 연구센터를 개소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미국 쪽에는 지사를 설립을 해서 해외 보안 사업 쪽에서는 이제 미국 쪽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2023년도 이제 11월 경에는 국내 최초로 양자키 관리 장비를 국정원 보안성 검증 국내 최초로 획득을 했다라는 관련 이슈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와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정원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양자키 관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통신 그 3대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공공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런 양자키 관리 장비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입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매출액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 하면 제가 보안 관련 기업이라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경에는 세계 최초로 보안 솔루션인 무선 PKI를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PKI가 뭐냐면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데 네. 쓰이는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 가져가고 있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2001년도에는 퀄컴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 예. 쪽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된 이슈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퀄컴과도 관련성이 있는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또 보이는 측면이 있기 지금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기술적으로 흐름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네. 월봉상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박스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선을 두드리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4,000원 구간대만 돌파해 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4,000원대 내에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들어왔을 때 4,000원 돌파 나와주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관전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랩 규모의 수준이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 치고는 사이즈가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퀄컴과 연관성도 좀 있고 예. 우리 뭐 고객사가 그 정도로 많다 그러면야 뭐 예, 업력도 좀 오래된 회사고 등등등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이제 어떤 테마에 휩쓸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좀 기업이 되겠습니다.